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시장 보면서 좀 한탄스러우셨던 분들 많으셨죠? 특히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와, 정말 국장은 답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총 1위 삼성전자 너마저 신저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자 움직임부터 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함께 밀리긴 했는데 다음 장 보겠습니다. 주가가 YTD로 따졌을 때 올해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16% 오히려 연초에 가지고 있었으면 손실이고요. SK하이닉스는 수익이긴 하지만 수익률도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3BDR라고 부르면서 삼양식품 이야기했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누가 반도체 대장주라고 했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고점 대비해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지금 5거래일째 지속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밟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이제 기관 수급이 어제 유입되긴 했지만 외국인의 대량 매도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고요. 최근에 7만전자 이탈 그리고 6만전자에서도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자 삼성전자의 임원진 쪽에서는 계속된 이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한종희 DX 부회장의 자사주 1만 주 장내 매수 소식, 그리고 5일에는 노태문 MX 부문의 사장이 5천 주 장내 매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된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무려 14거래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삼성전자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저가 매수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10만전자에 대한 꿈을 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향 조정을 미리 한 게 아니라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뒷북 하향 조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옆에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종전 대비해서 가장 많이 낮췄던 증권사가 KB증권입니다. 13만 원대를 제시했던 증권사는 9만 5천 원으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DB금융투자에서도 1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도 11만 원에서 10만 4천 원, 다우투자증권은 유지하긴 했지만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함구하는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 하회가 지금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 컨센서스보다 예상치보다 좀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이러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 하회가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 여전히 저가 매수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10월에 발표 예정인, 아직까지도 멀었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키가 될 텐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3분기의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선방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켜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점에서 반도체 대장주가 연일 부진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반복적으로 이 밸류업 관련한 이야기는 계속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의 피난처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 밸류업을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물론 밸류업을 한다고 해서 이 관련한 지수가 발표한다고 해서 그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방은 좀 지켜내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KLX에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수혜 종목에는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요거는 근데 삼성전자가 없는 이유도 있지만 약간 일본처럼 도요타, 일본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맥락에 있어서도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또 삼성전자 없는 이유도 따로 있는 게 수익성이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인데 수익성이 떨어지고 주주 환원도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삼성전자는 배당도 하고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을 펼쳐내고는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대기업 쪽에서 지금 밸류업 관련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쏟아내고 있는 것에 반하면은 삼성전자는
잠잠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은요, 시가총액도 보고요, 유동 주식수도 보고요, EPS도 보고요, 밸류에이션 외에 기업의 의지, 그러니까 이 의지에는 얼마나 기업이 향후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느냐, 플러스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 어떠한 주주 환원책을 펼칠 것이냐도 봅니다. 이런 다양한 평가 지표들이 합산이 돼서 관련한 기업의 숫자, 점수가 매겨지고요. 그래서 지수에 편입되고 말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이런 인덱스 효과라고 하면 우리가 수급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런 기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연초부터 밸류업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계속된 매수세를 그려왔죠.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요. 금융주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사왔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밸류업 지수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의 수급이 관련된 종목으로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상되는 종목이 지금 추려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자동차, 지주사 외에도 다발볼 만한 종목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내용을 보자면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금융주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 중에서는 어제 확인했던 삼양식품도 눈에 띄고요. 클래시스나 HPSB, 실리콘투도 눈에 띕니다. 유한화증권에서도 대부분 뭐 금융사, 지주사 종목들이 있는데 제일 아래 보면 HMM이 저는 좀 눈에 띄고요. 하나증권에서도 현대차, 기아차 그룹 그리고 금융지주사 이 안에 네이버가 중간에 껴져 있고 여기에도 HMM이 보이고요. 고려아연 참 자주 언급했었죠. 이런 기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LS증권에서도 다양한 금융지주사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지주사 그리고 여기에도 클래시스, 여긴 JYP 엔터테인먼트, BGF 리테일 같은 기업도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과연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포함되고 나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어떤 수급에 의해서 펼쳐지게 될지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대장주가 주춤한 사이에 우리는 어디로 피난처를 삼아봐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돈의 주식 이야기는 우리의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